중국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충남 주민 4명이 같은 비행기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자가 격리한 상태입니다. 예산읍 추사거리 곳곳에 보도블럭이 깨지고 금이가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민원25에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비교적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면서 바나나와 파파야 같은 열대과일 재배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수확이 가능해 고소득 작물로도 주목됩니다. 김동건 청양군수가 새해 군정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령별 맞춤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푸드플랜 사업도 추진합니다. 헬로티비에서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중국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충남 주민 4명이 같은 비행기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도는 이들이 지난 19일 우한 폐렴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국내에 입국했다며 자가 격리하고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증상 여부를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고열과 함께 기침, 두통 등의 폐렴 증상이 나타나며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나 노인의 경우 심각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남도는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에 즉시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제보로 이뤄지는 민원25입니다. 저는 지금 예산읍 추사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 어떤 민원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산 우체국에서 읍내 치안센터를 지나는 거리 곳곳에 바닥이 부서지고 움푹 파여 있습니다. 차량이 그 위를 지나가자 보도블록이 들썩이기도 합니다. 보수를 한 곳은 군데군데 아스팔트로 덧대어 누더기처럼 변했습니다. 상태가 심한 곳은 보도블록이 아예 깨져서 이렇게 손으로 들릴 정도입니다. 지난 2014년 예산군은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리 일대 320m 구간에 추사의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예산 출신인 추사 김정희 선생의 작품을 활용해 분수광장과 추사 학당을 건립하고 간판 정비와 전선 지중화를 하는데 약 6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당시 바닥엔 아스팔트 대신 전석이 깔렸는데 2년 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통행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한두 가운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저까지 다니는데 아마 몇십 군데가 될 거예요, 이게. 그러면 뭐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특히 차들은 더 조심해야 되고, 이게 이제 가끔 이제 이러다 보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그러면 차는 더 위험하죠, 그때는. 민원25 취재진이 예산군에 대책을 물었습니다. 군은 전석의 경우 약하기 때문에 차가 다니는 도로에 맞지 않다며 개선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당초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전석으로 포장했지만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계획대로 하지 못했다는 해명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추진되는 예산읍 일대 하수관로 정비 사업과 연계해 추사의 거리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분류시 하수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예산 중복 투자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류시 하수관로 사업과 병행해서 연계해서 이 보도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서 2016년부터 매년 부서지고 고치기를 반복하고 있는 추사의 거리.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원25 정선영입니다. 김동건 청양군수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군정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 대책으로 세대별 맞춤 복지 정책을 내세웠는데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발표했습니다. 김담배 기자입니다. 현재 청양 인구는 32,300여 명, 1년 전보다 600명이 감소했습니다. 유입 인구는 줄고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자연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이제는 3만 명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동곤 청양군수는 인구 감소 문제를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포괄복지로 돌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아동과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보육시설, 가족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청년층에겐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또 고령자 복지주택과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설하는 등 세대별 맞춤 복지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유아에서 아동, 청소년, 학생층, 청년 일자리, 노인 복지, 여성 및 장애인 복지 등 전 분야를 톱니바퀴처럼 연결해 누수 없는 복지 네트워크를 가시화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를 푸드플랜 대도약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양군 농업인구는 전체의 38%, 즉 간접적으로 농업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60%가 넘습니다. 김 군수는 올 하반기 대전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하고 대형 농산물 유통회사를 유치하는 등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해 농민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푸드플랜의 성공은 기획 생산 체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친환경 농업 활성화 정책을 확대해 관련 소비시장 연간 매출 200억 원, 월 소득 150만 원을 보장받는 첫 농가를 육성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폐광으로 남아있는 남양 구봉광산과 장평 중석광산을 관광 자원화하는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1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신원리 일반 산업단지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바나나와 파파야 같은 열대 과일은 제주도 등 일부 남부지방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데요. 고온 현상으로 얼마 전부터 우리 지역 태안에서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져 생산량도 늘었습니다.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우스 안을 가득 채운 큼직한 나무들, 가지마다 초록색 바나나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험 재배에 성공했는데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재배는 더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처음에 15그루였던 나무는 현재 80여 그루로 늘었습니다. 또 다른 열대과일 파파야도 사람 손바닥보다 훨씬 큰 크기를 자랑할 정도로 컸습니다. 15도에서 18도 사이에 가장 잘 자라는 열대작물은 보통 겨울에 생산량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올해 1월 태안 서산 지역 평균 기온은 0.8도로 평년보다 2.6도 높아 작년 이맘때보다 생산량이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연료에 비해서 상당히 유리하고 달이 이제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는데 일단 눈이 없으면 날이 좋아갖고 햇볕이 날이 좋다라는 얘기는 햇볕이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광합성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도움을 많이 주죠. 또 높은 산이 별로 없고 바다를 끼고 있는 태안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커 생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과 비료만 적절하게 공급하면 1년 내내 수시로 수확이 가능합니다. 이 농가에선 지난해 바나나 400kg, 파파야 900톤을 생산해 4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열대작물은 사시사철 이렇게 수확이 가능한데 고추나 물론 이제 우리나라 타 작물처럼 손이 많이 가는 거는 아니에요. 약을 많이 쳐야 된다든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작물보다는 확실히 인건비가 줄죠. 전반적인 기온 상승 속에 고소득 작물로 주목받으면서 열대작물 재배는 점차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난방시설을 하지 않고도 재배할 수 있는 기술 연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육류를 한 다음에 정식을 4월 말쯤에 하우스 안에다 심으면은 한 7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은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수확이 가능합니다. 온난화로 충남의 작물 지도가 변화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구아바와 망고 등 열대작물 종류도 더욱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대전 충남 지역 산업시설에 대한 미흡한 대기오염물질 관리 실태를 놓고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겨울 이상고온 현상과 함께 대전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화력발전소나 산업단지가 밀집된 충남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기질 관리가 요구됩니다. 환경부 대기환경정보 시스템인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대전 충남 미세먼지 농도가 일평균 대기 환경 기준을 초과한 날은 각각 7일과 16일간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에서도 태안은 지난달 초 초미세먼지 농도가 무려 21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선 날도 있었습니다. 이는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 기준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포근한 날씨가 많았던 올 겨울 대기질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며 지역 산업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관리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간 태안 화력발전소와 당진 현대제철, 대산 석유화학단지 등이 밀집된 충남을 비롯한 대전 지역 산업시설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감사원이 대전시와 충남도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산업체 자가 측정에 대한 미비점이 지적됐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는 사업장 내 정해진 측정 주기에 따라 자가 측정 또는 측정 대행업체에 의뢰해 실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전과 충남 소재 측정 대행업체가 허위로 측정 기록부를 발행했고 또 다른 대전 소재 업체는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아닌 일반 기술 인력을 투입해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대기오염 물질을 실제로 측정하지도 않고 기존에 측정한 자료를 참고해 임의로 측정값을 기재한 후 관련 서류를 발행하다 적발됐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들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해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 등 다양한 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행 2달이 다 돼가도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주 오염 배출원인 산업시설의 규제 강화 쪽에 힘을 실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대기질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만 18세가 줄지어 정당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충남에선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한국당, 미래당, 정의당, 충남도당에 따르면 현재까지 입당이나 입당 문의는 없습니다. 입당식까지 열 계획이었던 A당은 입당 문의조차 없어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다만 B당의 경우 당원 일부가 본인 자녀도 당에 가입할 수 있냐는 문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정당 관계자는 예상과 다르게 조용하지만 선거가 다가오는 3월쯤엔 입당 문의가 늘지 않겠냐고 전망했습니다. 또 다른 정당 관계자는 만 18세 유권자 선택이 선거구에 따라 당락을 가를 만큼 중요하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충남에서는 만 18세 학생 6,100여 명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만 18세를 포함하면 유권자는 더 늘어나는데 정확한 규모는 4월 3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돼야 알 수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선거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초까지 학교 현장에 학생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 금지가 담긴 학생 생활규정 교체를 권고할 방침입니다. 대전과 세종은 일부 정당에서 입당 문의는 있었지만 입당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북은 2개 정당에 각각 5명, 1명이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내년 9월 개원을 목표로 도교육청 부지 안에 직장 어린이집을 설립합니다. 어린이집은 전체 면적 800제곱미터의 2층 규모로 도교육청 풋살장에 조성됩니다. 도교육청은 30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5개 놀이터와 주차장 등의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육 정원은 60명으로 도교육청과 연구정보원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예산군이 새해 주민과의 대화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지난 14일 예산회부 시작으로 21일 덕산면까지 12개 읍면을 방문해 주민들의 민원을 들었습니다. 이번 대화에서 건의된 사항은 359건으로 도로 포장과 배수로 설치, 마을회관 개선 등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군은 이 가운데 차선 규제봉 설치와 버스 승강장 보수 등 즉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바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접수된 내용은 각 부서에서
사업 필요성과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해 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설 명절을 전후로 벌초와 성묘객들을 위해 산길이 한시적으로 개방됩니다. 충남도는 다음 달 8일까지 각 시군에서 관리하는 산길 1,458km를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보호구역과 위험구간을 제외한 노선에 대해선 차량 통행도 허용되며 차량 진입 여부는 각 시군 부서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도는 이 기간 임산물 채취와 쓰레기 투기, 무단 벌목 등 산림 훼손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올해부터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충남도는 만 20세 이상, 만 73세 이하 여성 농업인만 지원받던 혜택을 올해부터 만 75세 이하로 수혜 범위를 넓힌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농업, 축산,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에게 건강관리와 문화생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지원 금액은 자부담 3만 원을 포함한 20만 원으로 한도 내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한 달간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충남도의 환경화학사고 전담 조직인 서북부권 환경관리단이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배치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 지도 점검과 화학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 권한이 충남도와 환경부에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서산시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대응력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태안군이 새해 군민과의 대화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군은 8개 읍면과 지역 경로당 등 48곳을 방문해 주민 3천여 명을 만나고 건의사항 370여 건을 접수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지역별 현안과 군정 방향도 함께 공유됐습니다. 태안군은 제기된 민원에 대해선 현장 확인과 계획 수립 등을 거쳐 주민 입장에서 최대한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산군 보건소가 건강검진을 위해 예산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4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충남도의 지원으로 성인병 질환 검진과 전립선암 검진으로 나눠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가면 검진을 받을 수 있고 성인병 2개 질환과 전립선암에 대한 검사비가 지원됩니다. 당진시가 복지타운 대강당에서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교육 공동체 성과 공유회와 올해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는 주민 스스로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을 발굴해 특성에 맞는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활동입니다. 이번 설명회에선 지난해 12개 공동체의 성과를 발표하고 올해 운영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대신 내린 비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2도, 낮 최고기온은 11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당진과 예산이 2도, 홍성과 청양이 3도, 서산과 태안이 4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태안이 9도, 서산과 홍성, 예산이 10도, 청양이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빨래하실 차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고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실내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흐린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남부 모두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